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됐고 한미 연합훈련도 잇따라 유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잇따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이건 비핵화를 위해서 강원 전략을 계속해서 동시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표현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 세우는 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압박도 같이 하는 그런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네네.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좀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압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비핵화 평화 체제의 진정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는 이미 절차를 다 마무리를 했고 네. 또 북측이 미군 유해를 지금 150여 구를 미국 쪽으로 송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그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네네. 6건의 효력을 1년 더 네네. 연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원 양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명령이 6개가 있는데 네. 이 6개 행정명령은 매년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을 갱신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실제 실현되는 이 과정이 아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북한에 이제 조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약간 사전적 조치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을 그 연장하지 않고 네.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그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명령을 그 더 1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 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있습니다만 네네.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지요? 그것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행보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좀 알맹이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유엔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 8, 9월 정도부터는 유엔 차원에서의 그런 제재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깃발을 들기를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까지는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해제된다 이런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그 과정에서 제재도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또는 해소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이제 미국이 이 제재를 좀 더 유연화시키는 쪽으로 현재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곧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 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미 간에 이루어진 싱가포르 합의 4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되는 부분이 바로 미군 유해 송환 부분인데 네네. 이번 주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군 유해가 전체 다 북한에 있는 유해가 송환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지금 북한 지역에 그 실종자 기준으로 하면 한국 전쟁 때 한 8, 9천 명 정도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는데 미군 그렇습니다. 미군이요. 그 중에서
1954년도에 한 3천여 구의 그 유해가 그 미국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은 유해가 한 5, 6천 구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5, 6천 구가 아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전쟁 때 상당히 그 격전지에 아마 많이 매장이 돼 있을 겁니다. 또 중국 인민지원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한 158구 정도가 지금 그 미국 쪽에 인계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로 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미군에 인계했던 유해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유해를 인계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미군의 유해를 그 지속적으로 북측이 미국에 인계하는 이런 과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첫 번째 조치라는 말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들도 있을 텐데 네. 이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유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미군 유해를 발굴해 왔었습니다. 네. 한 600여 구 정도가 이제 미국에 인도가 됐는데 그때는 한 2,200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군 유해 발굴 비용을 미국이 전적으로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구당 한 3,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미군 유해 발굴 비용을 미국이 직접 대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그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실비 정도의 어떤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해 발굴 비용이 북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엔 제재나 또는 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인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인도적 사업이고 또 그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된 문제가 그게 크게 도드라지게 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유해 송환에 따른 비용이 네. 미국 측의 돈이 북한에 네네.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인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유해 조치 잇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지 네네.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유해가 됐고요. 네네. 한미 국방부는 한미 해병대 훈련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미 해병대 훈련은 K-MAP이라고 하는 훈련인데요. 이건 이제 그 북측과의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충돌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한 한미 간의 해병대 훈련인데 대규모 훈련은 아닙니다. 소대급 훈련일 경우도 있고 중대, 대대급 훈련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여 차례, 한 19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올해 한 10번 이상 이미 했습니다. 네. 또 이것은 뭐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전술 기동 훈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중단 조치는 앞으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한편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와 네. 관련된 논의가 실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북측에 대한 미국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내일부터 예정이 됐었던 우리 군의 독자 훈련이었는데 태극 훈련도 취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 같은 흐름대로라면 네네. 육해 공군 전반에 걸쳐서 뭐 한미 공동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네. 독자 훈련들이 잇따라 취소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상적인 훈련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보다 그 중요한 훈련, 이 태극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 합참이 주관하는 합참 중심의 그 전략 전술 훈련이거든요. 네. 이런 훈련들을 당장은 뭐 중단 또는 중지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긍정적이고 좀 그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이 흐름에 동참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훈련 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오늘 대령급 군사회담이 있고요. 이번 주에 경제 관련 회담들, 네. 철도 연결 사업 등이 논의가 될 텐데 네. 이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네. 대북 제재 문제와 맞물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당장 대북 제재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철도 연결 사업, 동해선이나 경의선 사업을 지금 당장 삽을 들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을 우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비껴가면서 우선은 그런 상당히 그 시간을 조사 연구 사업에 할애하면서 앞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그 동해선, 경의선 그 연결 사업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북 제재와는 그렇게 특별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남북이 함께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